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한국 대선에서 그 코인 관련된 공약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일일 거래량이 7조 원이고요. 그리고 활성 이용자가 970만 명 정도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공약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코인은 27년도 부분부터 과세 체계가 이제 그때까지는 유예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과세 체계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가상자산 ETF 도입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부분적 과세 체계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차피 ETF를 하게 되면 ETF에 관련되어져 있는 세금 절차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과세 유예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이제 과세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좀 더 근접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골자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현물 ETF 도입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김문수는 이제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여러 가지 10대 공약에 ETF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비트코인 ETF 형태가 국가 전략자산 비축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약만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정치적 색깔 없이 공약만 본다라고 하면 국가 전략자산 비축 방안을 제시하는 모델링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후발적인 추이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게 한국의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리더적 역할로 해서 먼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ETF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져 있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그리고 ETF 부분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현물 ETF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래소 대비보다 신뢰도가 높은 국내 민간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민간 거래소는 은행과 준하는 그 정도의 준하는 준비금을 그리고 더불어서 은행과 비슷한 그런 보안 요건 사항과 그 다음에 신용 등급에 있는 추이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보다 거래소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바에는 그냥 직투로 통해서 하는 게 맞지, 현물 ETF를 사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파생에 있는 파생 ETF를 열어줄 것인지도 좀 물음표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거래 1은행 체계 변경에 따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1거래 1은행 부분이 아무래도 공정성이 좀 위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체계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힘과 그리고 민주당의 장기 논의를 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변동사항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토하겠다, 논의해보겠다, 국회의원이 일 안 하겠다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하실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재명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건 담보 그 X만큼 넣어서 거기에 맞게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준석은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한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인지 논의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이고요. 김문수는 이제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에 규율 체계 도입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약간 세모적인 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독이 될 거냐, 독이 안 될 거냐에 따른 추이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프리미엄이 김프의 프리미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하는 건 잘 준비를 해서 하면 이거는 약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이 될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히려 여기에서 자금 세탁 형태로 들어오는 자금이 원화로에 따른 추이에서 돈을 빼서 외국적으로 좀 나가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런 빈틈이 보인다고 하면, 원화에 있는 그런 가격 동향 추이가 워낙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국가 기반을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형태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에 잘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형태에서도 전체 통화 비중의 점유율 추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원화이다 보니까, 이 비중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가 채권을 여기다가 녹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통화 비중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장기적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에 있는 그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안적 요건으로도 또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방어를 해놓고 잘 하게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따른 골자를 보게 되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 도움 될 만한 건 거의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요 4번이 좀 될 것 같은데, 4번에 따라서 잘못 쓰면 이제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에 이제 내용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 민간 기관에 지원을 넣어서 자체적인 이제 거래소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 그리고 누가 이제 지분 구도를 누가 과 지분 구조 체계를 어느 쪽을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도 대부분 나도 할래, 여기도 할래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계가 되게 되면 이제 가상자산위원회 쪽에서 일단 자리 잡았던 그런 쪽에서 아마 한 번 더 이제 물갈이를 좀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물갈이가 되면서 아마 상장 폐지도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주의를 요한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머스크 형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에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5월 달에서 6월 달에 있는 밈의 동향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지출 축소 부분은 이제 4월에서 5월 달까지만 이제 이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따른 90일 이후에 있는 관세 내용은 그거에 따른 성과를 이제 가져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회적 진통은 있을 거겠지만, 이제 나머지 내용은 하반기 성장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계속 꺼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향적으로는 나쁠 건 없다. 이제 단 문제점은 이제 숨겨진 폭탄 예산안의 내용이 좀 이게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UTPR이라고 해가지고 892조에 따른 미국의 자본의 투자에 따른 소득 감면 혜택을 제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채권에 따른 문제점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지면 미국 안에서도 이 부채를 계속 해결이 안 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게 코인에게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6.7%의 적자라고 하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캐나다, 미국의 조세 협정 배당이 15%인데 4년 후 최대 35%가 될 수가 있다. 국내도 이제 해외 자본이나 해외 자산 같은 거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소비적 심리가 좀 많이 꺾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되길 바랄 뿐이고요. 그 다음에 401K에서도 비트코인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직투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ETF 부분으로 들어오는 자금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러 형님이 다시 추매 신호를 개시를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MSTR과 비슷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는 티커명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